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어느새 리트가 끝났고 로스쿨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여러분은 자기소개서 준비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후배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드리고 또 저 스스로의 자기소개서를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종합해서 자기소개서 관련 5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팁을 들어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훨씬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입니다. 나 자신을 어필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 모든 문장은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자기소개서가 어떤 글일까요? 내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글이죠. 결국 나 자신을 팔려고, 나 자신을 셀링하려고 하는 글입니다. 모든 문장은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글의 분량이 제한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자기소개서는 분량도 쓰다 보면 매우 부족합니다. 나중에 보면 학생들이 한 30글자짜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문장은 그대로 두면서 막상 필요한 문장에서 5글자, 10글자 어떻게 줄여보려고 머리를 쥐어 싸매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가 쓴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문장이 없어도 나를 어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히 문장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쓸모없는 재료라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문장은 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나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법률적 사고를 하는 데에는 균형적인 사고가 중요함을 깨달았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균형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렀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니까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내용이 되도록 글을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법 관련된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신의 원래 전공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했고 열정적이었고 우수했는지를 어필하십시오.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리에 비유하는데 이제 재료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은 학생 여러분이 법 관련된 것을 소개하는 데에 집착합니다. 학부 때 어떤 법 과목을 들었는데 성적을 잘 받았다. 법 관련된 어떤 학회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데요.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래 하던 본업에서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스쿨에 가기 전까지는 공부는 여러분의 본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의 본업을 원래도 열심히 하고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잘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합니다. 원래 게을렀던 사람이 갑자기 로스쿨 가서 본업이 법학이 되었다고 해서 열심히 하거나 잘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교수님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사실 교수님들 보는 입장에서 학생이 전공이 법학이 아닌데 한두 과목 성적을 좀 잘 받았다고 어떤 법 관련 학회 활동을 부풀려 놓는다고 해서 잘 속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로스쿨 와서 잘 할 거라고 혹은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원래 하던 일, 나의 본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깊이 탐구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가 클 것입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글을 다듬고 또 다듬으세요. 요리에 비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파인다이닝이지 분식집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재료의 색감이나 플레이팅이나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프리젠팅을 하는데 나는 그냥 분식집에서 하는 것처럼 적당히 맛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내놓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글쓰기 능력입니다. 변호사가 주로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처럼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이고 사실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은 글에서조차 이 사람의 글쓰기가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글쓰기 능력에서 큰 감점을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글을 더 발전시키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할수록 나아지니까 계속해서 이 문단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다듬고 또 다듬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비문 같은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AI가 좋으니까 비문 같은 거 없는지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고요. 또 소소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법조계에서는 주, 시, 상, 목, 행
그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뭐 업계 내에서의 일종의 약속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24년에 애플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 행위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4년에 나는 애플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시간이 주어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법조인이 읽을 때는 약간의 어색함이 듭니다. 주시상목행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면 법조인이 읽었을 때 굉장히 쉽게 읽히고 잘 쓴 글처럼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장을 가급적이면 주시상목행의 순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두 갈식으로 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도 보통 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뭐 지원 배경을 쓰세요 라고 하면 지원 배경부터 딱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더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부터 쭉 하고 미괄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글은 자기소개서 수십 개를 읽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미래 목표를 적는 것에 대해서는 투머치가 되는 것을 주의하세요. 학생 여러분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마치 한 20년, 30년 뒤도 다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작성된 자기소개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과하게 구체적이에요. 이런 걸 뭐 목표로 하고 예상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현직자가 봤을 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판사가 되어서 노동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검사가 되어서 경제범죄를 다루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목표로 삼을 만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판사나 검사가 됐을 때 내가 사건을 그렇게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업계에 있는 현직자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을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현직자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학생 여러분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매우 허황된 미래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미래 목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정말로 열심히 할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면 되지 과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허황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학생 여러분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현직에서 어떤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로스쿨 단계에 있는 선배분들은 현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로스쿨 단계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들을 썼었는데 로스쿨에서 쓴 자기소개서도 지금 읽어보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현실을 몰랐구나. 왜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선배들을 붙잡고 한번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괜찮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작성한 미래 목표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없는지 비현실적이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거 정도는 쉽게 답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팁입니다.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게 참 민망한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망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받을수록 내 글은 더 좋아집니다. 때때로는 사실 서로 충돌하는 의견들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고민을 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나 스스로 더 글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같이 스터디하는 스터디원들끼리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물론 좋고 그것보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선배들한테도 받아보고 더 선배들한테도 받아보고 이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남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한테도 받아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관한 팁을 드렸는데요. 이 팁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첨삭을 했었던 학생의 자기소개서 일부를 가지고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